내가 사라진다. 수행할 때 초점과 초점을 확인하는 생각이 혼재된 상태일 때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 없이 나라는 말뚝이 박혀져 있는 상태가 있다. 알아차림과 내가 혼재된 상태여도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좌절하거나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개무시를 하고 찰나를 사수하는 것만 해야 한다. 그럼 점차 초점이 리셋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초점이 완전해지고 아주 세차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튕겨지거나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 매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개입하지 않는 진짜 알아차림 수행을 해야 한다. 감각 밀도 알아차림을 할 때는 손으로 맨살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감각을 직접 느껴야 한다. 감각을 직접 느끼지 않고 느끼려는 마음에만 잠겨 있으면 그저 감각이 희미한 정도를 넘어 감각이라는 대상 앞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것처럼 자욱하고 답답하다. 감각이란 대상이 버젓이 있어도 느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 생각을 훅 던져버리면 바로 앞이 거치고 감각을 직접 볼 수 있다. 감각을 볼 수 없어도 계속 보는 시도를 하라고 했지만 계속 마음만 일으키는 시도라면 가능성이 낮다. 직접 감각을 만지는 것을 바로 해야 한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머리로 알면서 수련한다면 알아차림 의식이 아니다. 머리로 아는 자체가 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찰나. 의식은 섬찟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유일한 안식이고 진정한 정화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찰나가 아닌 모든 수행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각자 자기 단계의 완벽한 찰나로 가면 마음을 보는 순간이 나타난다. 우리가 마음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반짝하며 마음을 보는 것을 닦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센서가 되기 위해서다. 민감한 센서가 되면 나중에 일상에서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힐스를 하더라도 그것을 만회하려면 복잡하고 너무 빠지지 않고 자신있게 알아차리는 순간 경로성을 계속 이루어진다. 애고 눈에 보이는 각도를 생각하는 그렇게 전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무엇인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마음이 사라진 알아차리는 자리로 가는 순간 과거 사건들로 정돈되고 결정되어 있는 미래의 일이 새롭게 재편된다. 우리가 계속 마음을 쓰고 몸을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은 이미 정해진 문제로 가는 것이다. 내가 나중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 성사시켜야 할 일이 있을 때 지금 깨어있거나 깨어있지 않은 것이 그 일의 성패를 이미 결정짓는다. 성경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12연기, 양자역학이나 사주팔자 등은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각기 다른 이론을 설명하는 한편 그 정교한 결정론을 넘어선 차원의 자유의식을 함께해야 한다. 모든 행동과 정도의 공격적인 방법을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미저골로 가는 것은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생각처럼 거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고요하고 침잠된 상태에서 미저골로 가야 한다. 그렇게 진짜 미저골 감각을 느끼는 찰나가 나타날 때의 특징은 그 하나의 감각에 다른 감각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침묵이다. 바다를 멀리서 보면 고요하고 잔잔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파도도 치고 일렁인다. 이처럼 감각 밀도 알아차림이 절대적이고 세밀한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고요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수행하는 자신에게는 일상과는 확연히 다른 완전히 침묵의 자리여야 한다. 감각을 느낄 때는 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성은 감각을 느끼려고 마음으로 애쓰는 것과 다르다. 피곤함은 눈과 미간 센터로 온다. 목이나 골반 등 몸의 다른 부위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거친 물질 차원의 육신을 칠 정도로 피곤함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다. 깨어있으면 미간 센터가 묵직하고 흐려지는 것으로 피로를 감지하게 된다. 미간 센터는 의식의 선명함을 나타내므로 항상 맑고 쾌청해야 한다. 미간 센터가 흐려지면 알아차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알아차림 자리로 가는 것도 귀찮아진다. 음식과 잠이 의식의 선명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이를 세밀하게 느끼면 탁한 음식이 습대로 끌리더라도 정신 차려서 제자리로 가게 되고 그러면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다. 깨어있으면 잘 살지 않을 수 없다.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일상이 흐트러진다. 내가 지금 탁한 음식이 먹고
싶은 것부터는 과거 깨어있지 않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아주 세게 정신 차리지 않는 이상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된다. 이렇게 현상계의 미세한 인과를 인식하고 몸의 센터가 민감해져 갈수록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게 된다. 손 감각 알아차림을 머리로 하려거나 가려는 마음만 내면 마치 손 주위에 감각의 방해물이 있는 것처럼 손 감각은 진입을 할 수 없다. 시도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도 방해물에 가로막혀버리고 만다. 아사나를 해도 디폴트 값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 디폴트를 살리고 수행해야 하는데 방법은 최초의 왼손가락으로 오른손바닥을 만지듯 감각을 분명히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주위에 있었던 방해물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게 되고 사라지게 되며 디폴트 값이 떠오른다. 또한 아주 고요해야 한다. 바다를 앞에서 보면 파도가 있지만 멀리서 바다를 보면 잔잔해 보인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마음이 가라앉아야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거친 마음이 아니라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디폴트 값이 떠오른다. 처음부터 고요하게 시작하면 미저골, 호흡 끝자락, 호흡 사마타, 심지어 현존까지 문지방이 없다. 모든 건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해져 있다. 내 마음의 파동이 모든 것을 만들고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빠져 있는 한 한치도 벗어날 수 없기에 마음에 빠져 무엇인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알아차림 한 찰나만 나타나게 되면 빠져있는 마음에 벗어나게 되고 마음의 파동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미래의 많은 일들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 한 찰나는 완전한 행동이자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알아차림 한 찰나는 매트 위에서 아주 세밀한 리셋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일상에서 겨우 한두 번 나타나게 된다. 이 한 찰나만이 오직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일상에서 이 한 찰나를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지금 이 순간 이미 결정된다. 부처님 인간의 마음의 파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모든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이를 12연기를 하셨다. 그리고 알아차림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하셨다. 에고의식으로 산다면 앞으로 겪을 예정된 일들이 알아차림 한 찰나로 인해 변화되고 경로가 수정된다. 매트 위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진 찰나가 나타나야 일상에서도 순간 마음속에 빠져나와 알아차림을 통해 경로가 수정되는 순간들이 나타난다. 매트 위에서 확인하는 내가 사라진 적이 없다면 일상에서 큰 덩어리 마음을 자각했다 해도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곡물에 휩쓸리는 것처럼 손쓸 새 없이 휩쓸려가 버린다. 확인하는 내가 사라진 찰나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찰나를 유지하는 데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확인하고 싶은 내가 순간 끼어들도록 도둑이 집을 다 쓸어가 버려도 상관없다는 듯 개무시하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끊임없이 내 자리를 지킬 때 날카롭다, 예리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완전한 찰나가 드러난다. 감각 알아차림이나 미적골 알아차림에서는 아직 대상을 볼 때 시간과 공간이 남아있다. 호흡 끝자락 알아차림으로 넘어가면 공간은 삭제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나 찰나가 예리해질수록 시간도 점차 삭제된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의식으로 호흡을 보라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든 특징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감각을 느낄 때 감각에 어떤 것도 들어올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 하나의 감각을 느끼는 찰나만 남아도 이미 다른 감각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감각을 확인하려는 생각까지 허용하면 시간이 사라진 알아차림 의식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느끼려는 마음을 가지면 느낄 수 없다. 그냥 순간 느껴야 한다. 그냥 비를 맞는 것과 비를 맞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과 같다. 호흡 사마타의 길이 완전하게 닦이지 않았을 때는 수행 중간에 찰나를 확인하는 마음이 슬쩍슬쩍 끼어들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날카로운 초점이 나타났다가도 마음이 끼어들면서 사라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의 초점은 사라졌어도 사마타의 에너지가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몸의 형태와 반발을 의도적으로 만들게 된다. 그리고 수행이 끝난 후에는 수행하는 내내 균일하게 호흡 사마타로 알아차림을 했다고 착각한다. 매트 위에서 호흡 사마타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일상에서 특정 상황이
대상이나 대상을 접할 때 강한 착에 휩싸여 에고에 함몰되어 버릴 때가 있다. 매트 위에서 호흡 사마타에서의 구멍을 잡으면 일상에서 착에 휩쓸리는 마음도 잡힌다. 매트 위에서 찰나를 확인하는 작은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일상에서 착이 일어나는 순간 보는 힘이 생긴다. 호흡 사마타 자리가 나타났을 때 찰나를 확인하는 작은 마음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날카로운 호흡 사마타 자리에서는 미세한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작은 착이 올라올 때 이를 또렷하게 자각한다. 하지만 매트의 수행에서 아직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일상에서 항상 뿌연 상태고 모든 대상에 집착하며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다. 마음이 둔감하며 고통을 인지하지 조차 못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작은 고통에도 민감해지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지만 센서가 예민해질수록 경미한 고통에도 자기 자리로 가게 된다. 인간은 이렇게 날카롭고 섬세한 알아차림 의식 상태가 되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고대 인도 철학에서는 사물의 본성을 타마스, 어둠, 무기력, 라자스, 들뜸, 열정, 사트바, 고요, 순수의 세 가지 구단, 속성으로 나눈다. 라자스한 상태일 때는 마음이 너무 펄떡펄떡 뛰기 때문에 명상하기 어렵다. 수행하면 타마스하거나 라자스한 성향이 점점 사트바하게 바뀐다. 이때 라자스 상태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쪽으로 자신의 성향이 바뀌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내가 계속 열심히 움직여야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트바한 상태에서는 고요하게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이 오면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사실 이는 수행을 통해 나의 본성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사트바한 상태로 타고난 본성이 잠시 라자스하거나 타마스한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이 사트바마저 사라지고 인간의 진짜 본성인 진화의식이 나타난다. 하나의 알아차림 자리가 확실하게 닦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수행할 때 단순히 그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수행하는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수행하면서 깊은 자리가 나타나면 그 자리가 너무나 낯설고 어리둥절하기 때문에 산란하게 헤아리는 마음에 빠지거나 두려워서 그 자리를 흐트러뜨리려는 마음이 작용한다. 새로운 자리가 익숙할 때까지 계속 닦아야 한다. 알아차림 의식은 에고의식이 죽는 자리이다. 수행자마다 자기 상태에서 최선의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날 때 에고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때 완전히 죽어버려야 한다. 목숨줄을 한 개라도 붙여놓고 있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다. 내가 완전하게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은 인간의 진정한 본 모습인 진화의식이다. 매트 위에서 수행하며 나타나는 호흡 사마타의 상태가 일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호흡 사마타의 길이 닦인 것이다. 내가 매트 위에서는 호흡 사마타가 되는데 일상에서는 그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중간 다리가 걷기이다. 걷기는 바깥에서 눈을 뜨고 하는 활동이므로 매트 위 알아차림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같은 동작이 끊임없이 반복되므로 랜덤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일상보다도 난이도가 낮다. 타고난 욕이라는 것은 라마나 마하리시님처럼 깨우친 채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 닦아서 깨어나야 한다. 마하리시님은 그런 수행자들 안에서도 마른 장작과 젖은 장작 같은 사람을 구분하셨다. 마른 장작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고 젖은 장작은 바로 앞에서 스승의 말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깨어나려는 동기가 약한 사람이다. 수행터에서 수업을 지속해온 사람이라면 마른 장작이다. 다만 스스로 젖은 장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뿐이다. 내가 젖은 장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그런 상태가 된다. 수행자마다 수행에 불이 붙는 시기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때마다 이때 선생님의 가르침이 진짜 되는 것이라는 걸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내가 그동안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니라 안 차린 것이었다는 걸 퍼뜩 자각한다. 이때 애초에 젖은 장작인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깨어나라는 열망에 불이 붙게 된다. 마하리시님처럼 선정적 요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한 수련과 수행을 통해 현존 자리를 닦아야 한다.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수행자들에서도 그 수준이 나누어질 수 있다. 이는 마른 장작과 젖은 장작으로 비유된다. 마른 장작은 조금만 노력해도 불이
쉽게 붙지만 젖은 장작은 불이 붙기까지가 매우 쉽지 않고 오래 걸린다. 그러나 이마저도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은 불이 붙는 쪽으로 가게 된다. 수행을 못하는 조건의 사람은 없다. 단지 지속하기가 어려워 때려치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장기간 수련을 해왔다면 이미 마른 장작인 것이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나는 젖은 장작일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정의해버리면 아무리 마른 장작일지라도 젖은 장작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 마음은 마음먹기에 따라 그렇게 실제로 되기 때문이다. 사마티 명상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처음부터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보기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범인들은 호흡을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 보다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아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감각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있는 그대로 느끼라는 공식이 주어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느끼려면 머리로,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느껴야 한다. 물론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다. 누군가는 마음을 사용하는 비율이 80%, 있는 그대로 느끼는 비율이 20%일 수 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100%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없이 자기 수준에서 느끼는 순간이 나타나면 그 처음 느낀 수준의 디폴트 값을 유지하려고 하면 된다. 알아차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면 아직 알아차림의 찰나를 정확히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다. 찰나를 경험하게 되면 본인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아차림의 공식은 정해져 있다. 본인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어떤 컨디션이건 간에 공식에 집어넣으면 시끄러운 마음이 떨어져 나간 알아차림의 찰나로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공식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감각 밀도 알아차림을 할 때 일상과 매트 위의 차이가 있는가? 일상적인 마음일 때는 오히려 하나의 감각만을 느끼는 것 같지만 매트 위에서 세밀하게 감각을 느끼는 순간이 나타나면 하나의 감각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른 감각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감각의 디폴트 값을 바로 띄우지 못할 때는 뭉근하게라도 감각을 느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마음은 시간, 공간이므로 우리가 수행할 때 느끼는 몸의 공간이 미적을 언저리 정도로만 축소되어도 마음이 분산되는 정도가 확 줄어든다. 수행하면서 전체 몸의 느낌이 다 들어와 있거나 아예 지금의 몸으로도 오지 못하고 다른 시공간까지 들어와 있는 것보다 정신이 훨씬 들어온 상태이다. 이렇게 미적걸 부근의 감각을 느끼는 구간이 정말 있었다면 미적걸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보다는 미적걸 감각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피드백이 나와야 한다. 하나의 감각을 계속 느끼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의 찰나가 있으면 알아차림이 되지 않는 구간이 더 생생하게 보이게 된다. 알아차림이 되는 찰나가 없으면 오히려 자신이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착각한다. 감각 값을 확인한 상태일 때와 감각의 디폴트 값이 뜰 때의 가장 큰 차이는 리셋의 속도이다. 고요하다거나 편안하다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다. 감각의 디폴트 값이 뜨면 리셋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머리가 개입할 시간이 없다. 내가 감각 값을 확인하는 상태일 때 아무리 자동 리셋이라고 여겨져도 머리가 리셋을 헤아리고 있다. 최초 감각 디폴트 값이 뜨는 순간에는 머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만 그 후 디폴트 값이 리셋될 때는 머리의 개입 없이 리셋을 직감만 한다. 리셋되는 찰나를 직감만 하는 디폴트 값을 띄워야 한다. 스스로 자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실체가 분명한 감각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땅에 발을 실질적으로 딛는 것과 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감각을 느끼는 것과 감각을 느낀다고는 생각에 잠겨있는 것은 다르다. 무조건 리셋을 하려고 하거나 보는 찰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실질적인 마음을 느껴야 한다. 감각을 느끼는 순간 내가 마음에 빠져있고 치열하게 시도하지 않았다는 자각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감각을 느끼면 다음 순간은 필연적으로 다시가 된다. 수행하다 내가 보이면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는 마음에 함몰되어서 흘리는 눈물과는 다르다. 선생님이 성의 없이 수행하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할 때 자신의 그런 모습을 진짜로 봐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알아차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 수행의 여정에서 자신의 에고를 직면하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수요 없이 겪게 된다. 사실 죽기 전에 감각을 느끼는 한 찰나라도 나타나면 된다.
그 찰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말해준다. 트라탁을 할 때와 감각 밀도 알아차림을 할 때 어떤 차이도 없어야 한다. 트라탁과 감각 밀도 알아차림에 편차가 있는 것은 감각 밀도 알아차림을 할 때 내 몸이라는 생각이 작용해서 몸의 감각이 마음이 붙기 때문이다. 감각 밀도 알아차림을 할 때도 내 몸의 감각이 아니라 밖의 사물처럼 확 분리돼서 감각을 봐야 한다. 트라탁을 할 때 자동 리셋이 되며 보는 의식이 살아나면 그 자선할 때 그대로 육체 감각에 기대지 않는 미적골 알아차림이나 시공이 작아진 찰나만 리셋되는 호흡 사마타가 순리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선할 때는 미적골 알아차림이 되는데 아사나 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 다시 미적골 알아차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다시 세밀하게 감각의 디폴트 값을 띄우는 데서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난 초기에는 그 전 단계의 알아차림이 확인된 수행을 하게 된다. 새로운 단계가 나타나며 확인하는 마음이 순간 끼어든다. 이때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면 기존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난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정신 차리는 즉시 알아차림이 회복되는 것이 사마타의 힘이다. 감각 밀도 알아차림도 초기 단계이지만 오면한 사마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새로운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날 때 확 끼어드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끼어들더라도 계속 정신 차려서 알아차림 자리로 가는 것을 무수하게 반복하며 어느 날 너무나 쉽게 마음이 보이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 아니면 새로운 알아차림 자리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하면 이제 그 자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머리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끼어들지 않게 된다. 이제 정신 차리는 즉시 새로운 자리가 나타나게 된다. 아사나 수행을 하면서 동작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초점을 세우는 것만 해야 한다. 날카로운 초점만 세우고 있으면 동작이 저절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은 아사나를 할 때 날카롭게 깨어있는데도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동작을 만드는 마음에만 함몰되어 있었는데 아사나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있다. 깨어있는데도 아사나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지금 몸이 그 아사나를 할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중간에 아사나를 그만둔 사람보다 끝까지 아사나를 해낸 사람이 성공했다고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수행에서든 세상 일에서든 겉으로 보여지는 완성도보다는 그 일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느냐가 중요하다. 겉으로 보여지는 일의 완성도가 높다고 해도 마음으로 나를 몰아붙여서 일을 했을 때는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몸은 내 삶과 데미지를 입게 된다. 지금 내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직감이 오면 어떤 일이든지 집착 없이 그만두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으면 내가 그 일에 그동안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든지 아니라는 직감이 오면 미련 없이 그만두게 된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만 세상 일을 잘할 수 있다. 깨어있으면 세상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만 세상 일을 할 수 있다. 사실 세상 일을 하는데 어떤 힘도 들지 않는다. 날카롭게 깨어있기만 하면 모든 상황과 조건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수행을 한 사람과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커진다. 마음에 잠겨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건강, 외모, 상황 등에서 급격한 변형과 손실을 입게 된다. 마음은 곧 불안함이기 때문이다. 불안함에 빠져 충동적으로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도 고스란히 지키지 못하고 훼손시키게 된다. 같은 1년이라도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보다 더 급격하고 큰 손실을 입는다. 마음에 잠겨서 내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술에 취한 채로 사는 것 같다. 세월이 흐를수록 충동적으로 살아온 마음의 습을 끊어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닥쳐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알아차림이 아니라도 걷기라도 1시간씩 꾸준히 하면 정신이 들어온다. 알아차림이 아니라도 걷기라도 1시간씩 꾸준히 하면 정신이 들어온다. 마음에 빠져있고 싶고 몸이 편하고 싶은 것을 한순간 끊고 걷는 것이라도 꾸준히 한 사람과 그것마저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눈에 띄게 보이게 된다. 트라탁은 우리 몸에서 떨어져 있는 대상을 부표로 한다. 미적골로 갔을 때도 동일하게 내 몸의 일부로서 미적골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면 정확히 느끼려고 하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내 미적거를 느끼려고 하며 마음에 빠진 것이기 느끼지도 못하고 머리만 굴리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감각 알아차림에서 시작점 의식이 날카로우면 섬세하게 느끼는 찰나 바로 리셋이 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무디게 시작하면 감각의 디폴트 값을 인지하는 마음이 끼어든 리셋이 된다. 하지만 인지하는 마음이 끼어든 리셋이라도 일정 구간 밀고 나가면 확인하는 마음이 알아차려짐에 따라 대상이 정묘해지며 감각을 느낄 시간도 없는 리셋이 된다. 선생님의 피드백은 수행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간다. 머리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지침대로 수련해야 한다. BYUD 인간에게 있어 행과 불행의 척도는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매 순간 무의식에 이리저리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그에게는 털끝만큼의 평화와 안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갖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어떠한 상태로 사느냐만 중요할 뿐입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 현존 자리를 끊임없이 다져나가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게을리하거나 집어치울 사안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는 것만이 인간의 유일한 공동이기 때문입니다. 감각 밀도 알아차림의 핵심은 감각을 정확하고 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감각값이 리셋되는 것이다. 몸의 부위마다 감각의 세계는 다를 수 있다. 어떤 부위는 80의 디폴트 값이 뜨고 다른 부위는 10의 디폴트 값이 뜰 수 있다. 이때 10의 강도를 80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감각 밀도 알아차림을 하면서 몸의 부위마다 어떤 곳은 잘 되고 안 되고의 편차가 있는 것이고 이는 감각 밀도 알아차림의 지향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최초 감각값이 10이든 80이든 거기서 조금의 보탬이나 로스가 없이 디폴트 값이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동으로 리셋이 될 수밖에 없다. 호흡 사마타가 된다는 것은 마음에서 의식으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때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모든 일이 그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게 된다. 호흡 사마타 자리로 반복해서 가면 나와 너를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는 동일시가 끊어지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에는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게 된다. 이때부터 개인이 타고난 에너지 장이 바뀌고 여유한 파동을 방사하게 된다. 이쯤 되면 호흡 사마타의 피드백을 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에너지 자체가 그가 확실한 알아차리는 자리에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호흡 사마타 자리에서는 본성이 변화하는 것이지 본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노력 없이 현존 의식으로 채널이 맞춰지는 정도까지 되어야 본성까지 변화한다. 순수하고 날카로운 초점과 덜그럭거리는 초점을 결정짓는 것은 정확한 시작점이다. 시작점이 분명하면 수행 중간에 초점이 삐끗하는 일은 없다. 매트 위에서 정확한 시작점부터 수행을 시작하기 위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틈틈이 단호한 시작점을 찍어야 한다. 일상에서 한두 번이라도 세밀한 속감각을 느끼는 찰나를 만드는 것과 그런 시도 없이 마음속에만 잠겨 있다가 수행을 시작할 때는 그 알아차림의 질이 너무 다르다. 일상에서 시작점을 세우는 지점을 가진 후 매트 위에 서면 바로 날카로운 알아차림 자리가 나타나 또 낯설고 이상하지가 않다. 마음속에만 잠겨있던 날카로운 자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마음이 너무 급격하게 삭제가 되면서 순간 생각이 확 일어날 수 있다. 알아차림 자리의 완벽함과 편안함을 경험해도 초점 없이 일상을 살 때는 문득 마음의 희노애락이 사라지는 것이 아쉽고 두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는 초점이 없을 때 빠지는 생각일 뿐. 수행하며 다시 알아차림 자리로 가면 알아차림 외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이 없게 된다. 이를 반복하는 것은 불교 용어로 아직 습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초점이 없는 순간에도 세상사의 희로애락에 미련이 없게 된다. 재미와 즐거움으로 느껴졌던 일들이 너무 번잡하고 귀찮게 여겨지게 된다. 마음속에서 재미를 찾는 대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없는 자리로 가게 된다. 세상 일에 집착하는 것이 떨어져가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지만 습이 완전하게 마르면 그마저도 사라진다. 우리는 고요한 알아차림 자리가 재미없고 심심할 것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이다. 알아차림 자리에서는 삶의 순간순간을 아주 생생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된다. 알아차림 자리의 동안
대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이때 모든 경험이 은혜롭고 충만하며 어떤 찌꺼기도 없이 완전 연소된다. 내 경험을 완전하게 에고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대상에 백장의 간류를 끼워 놓는 것처럼 왜곡되고 불완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맛을 풍성하고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의 음식으로라도 온전하게 깨어서 먹으면 충만하고 포만감을 느끼지만 마음속에 잠겨서 먹으면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음식을 찾게 된다. 음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즐길거리가 많은 놀이터와 같은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다. 깨어있는 자리에서 보면 마음속에만 잠겨있는 인생의 어떤 순간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세월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쉽다. 깨어있지 못하면 인생의 퀄리티가 너무나 떨어진다.